자, 문법과 문장 독해를 한 번에 Grammar and Structure 이제 실전편. 자, 오늘은 46번부터 50번까지 또 먼저 잘 풀어보시고요. 들어가도록 하는데, 오늘은 미리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또 문장도 단위가 조금 길이가 좀 길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한번 해보고, 특히 오늘 수업은 복습을 좀 깔끔하게, 특히 독해 위주로. 알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 자체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내신에는 정말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뭐냐면, 이제 since는 뭐뭐한 이래로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제 앞에 단원에서도 살짝 나왔었는데,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인과관계로도 쓰이는 거죠. 근데 이제 though 하게 되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 대조장치로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접속사가 물고 있는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과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사이에 논리 관계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since가 인과관계니까 여기는 순접 관계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좋으면 플러스면 뒤에 결과도 플러스일 거고, 원인이 나쁘면, 즉 마이너스면 뒤에 결과도 마이너스. 근데 though는 역접 대조장치니까 앞에 흐름이 플러스였으면 뒤에 흐름은 마이너스. 앞에 거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 하다니까. 반대로 앞에 게 마이너스면 뒤에는 플러스. 됐나요? 자, 그럼 정확하게 번역을 해볼게요. 자, 궁극적인 목표는, 자, camouflage에서 옆에 별 붙이고 나와 있네요, 단어가. 자, 그래서 이제 위장인데요. 보호색이라거나. 그러니까 뭔가 위장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is to hide, 숨는 것입니다. from other animals, 다른 동물로부터. 일단 이 정보와. 그 다음, 동물이 make use of, 이것도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모르면 번역이 안 되죠. make use of는 이 자체가 그냥 이용하다는 뜻이지. 자, 어떠한 그런 위장이든 사용합니다. helps it survive,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앞에 문장에서 포인트는 다른 동물로부터 숨는다. 그다음 뒷문장에서는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동물로부터 숨는다라는 정보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정보는 서로 순접인가요? 역접인가요? 당연히 그렇죠. 순접 관계죠. 그래서 since가 답이 되는 거고,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자, 위장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숨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동물은 어떠한 위장이든 사용합니다. 사용합니다.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됐죠? 자, 여기서 문법 문제로 나온 건 아닌데 이 help의 쓰임은 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죠. help는 목적어 다음, 동사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도 가능하고요. 동사 원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urvive라는 동사 원형 꼴을 썼는데, 자꾸 이게 되다 보니까 왠지 ing도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ing는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47번 갈게요. 이건 앞에서 한번 했던 건데, 그래서 이 파일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 최근에 했으니까 복습을 해주는 느낌으로 한 번 더 플래시백 해가지고요. enough 어순 정리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enough가 우리말하고 똑같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충분한 명사. 뭐 이건 다른 게 없으니까 이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enough가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우리말과는 달리 뒤에서 수식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충분한 혹은 충분히란 말이 형용사로 쓰이건 명사로 쓰이건 앞에서 수식하는데, 영어에서는 명사를 수식할 때만 앞에서 수식하고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한다고 해서 똑같은 예문 다시 준비했어요. 기억 좀 나나요? 나는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었다. 마실 만큼 충분한 물에서 배운 대로 enough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명사 수식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 그녀는 충분히 친절했다. 그 나쁜 자식도 도와줄 만큼인데, 우리말로는 충분히 친절하니까 enough kind이지만 영어에서는 뒤에서 수식한다고 이렇게 형용사 꾸며줄 때는 kind enough, 암기대상이라고요. 복습 한번 한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면 답 바로 나오죠? 정답은요? 그렇죠. big enough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다시 한번 해석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말로는 충분히 큰이니까 enough big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도록. 자, 이제 번역해 볼게요. 한편 the holes, 자, 그 구멍은요, are big enough, 뭐 할 만큼 충분히 큽니다. 바로 to let, 자, let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동사라고 해가지고 make, 이건 하나 잡고 가자. make, have, let 이라고 해서 사역동사, 자, 시키다 동사 세 가지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시키다의 의미가 가장 센 건 make고요. have도 시키는 건 시키는 건데 강압적인 건 아니고, let은 사실은 동의어가 allow예요. allow, 내버려 두는 거고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Let it go 하고 내버려둬 이렇게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et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하게 하는 겁니다. 시키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갑자기 물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자, 단어 조심해야 되겠네요. Water vapor, vapor가 증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파생되는 단어 하나만 조심할까요? evapor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apor는 외웠는데 evaporate를 모르면 조금 곤란한 게 이게 증기인데 밖으로란 뜻이거든요. 그럼 증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 evaporate 증발하다라는 뜻입니다. vapor을 외웠으면 evaporate까지 항상 동시에 같이 암기하도록 됐죠? 그럼 다시 갑니다. 자, 수증기가 water vapor니까 수증기네요. 수증기가 through 통과하도록 할 만큼 이때 let은 내버려 둘 만큼 충분히 큽니다. 그리고 make it possible. 자, 이렇게 병렬되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이 주어에 대해서 동사 one 그리고 동사 to 이렇게요. make it possible.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또 가목적어 나와서 이렇게 to 됐죠? 바로 뭘 가능하게 하냐? to let sweat. 우리의 땀이 escape. 탈출하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즉 벗어나는 걸, 밖으로 배출되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through the clothing, 그 옷을 통과해서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enough는 어순 조심해야 된다는 거 벌써 두 번째 나왔으니까 똑바로 복습하도록. 자, 48번. 관계사 문제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잘 알고 있나 간단하게 점검해 보면 which는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고요. where은 관계 부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혹시 제자님들 중에서 왠지 선생님 place가 나왔으니까 where이 답입니다 했으면 답은 맞췄는데 앞으로 그 딱으로 풀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조심하세요. place가 나와도 뒤에 문장이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다면 그건 which가 답이에요. 다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예전에 사관학교 문제에 나왔었는데 reason 하고 나서 which냐 why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reason이 나왔으니까 why가 정답 이러면 망하는 거라고요. reason이 나와도 why가 아니라 which가 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뭔가 빠진 게 있냐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뒤에 봤더니 there may be 비동사에 대한 보어까지요. No towns or people까지 해서 빠진 게 전혀 없죠.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여기 place 때문에 where인 게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where이 답인 겁니다. 자, 정확하게 번역해 볼게요. It is even possible. 그것은 심지어 가능합니다. 자, 가주어 나왔고요. 그게 뭐냐면 to travel to places. 어떠한 장소로 여행하는 것이. 자, 어떤 장소냐? 바로 there may be no towns or people. 어떤 마을이나 사람이 없는 곳. 그런 곳까지 여행을 갈 수가 있대요. 됐나요? 뭐 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여담이지만 여행은 예전 수능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삶의 촉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학교 갈 때 저거 나무야. 저거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걸어가나요?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요. 가로수 하나하나 심지어 거기서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낯설고 그 자체에 우리가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되고 내 몸에 죽어있던 세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기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학생인지라 뭐 자유롭게 여행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학생이 되거나 한다면 꼭 여행을 가길 권장을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알겠죠? 자, 48번이었고요. 49번 갑니다. 49번과 50번이 마지막 이제 어휘 문제를 두 개를 좀 준비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독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일단 여기 encourages 뭔가 격려하는 거냐, 즉 플러스 계열이냐, and discourage 뭔가 낙담시키고 못하게 막는 거냐, 마이너스 계열이냐인데 앞에 여기서요. 이 관계 대명사 대신 꾸며주는 상황을 봤더니 번역해 볼게요. 그것은 자 얼마나 학생들의 그런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느냐, 어떤 가정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그럼 어떤 가정 환경인데요? 당연히 그렇죠. 학습을 방해하는 말도 안 되잖아요. 학습을 그렇죠. encourage 여기까지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을 격려해 주는 그러한 가정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면서 병렬이 되네요. 그럼 여기 how much 1번, 그 다음에 여기 how involved가 2번, 여기 and를 중심으로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여기서는 어떻게, involved, 그들이, 즉 부모님들이 관련되어져 있느냐입니다. 그들 자녀들의 교육에, 바로 학교에서, 이렇게요. 자, 여기서 how 해석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how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부사가 붙게 되면 얼마나 라고 번역을 하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how가 어떻게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내지는 어떻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지만 정확하게 하나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가 간단하게 하나 나왔는데, 사실 부모님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지대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일선에서 만나다 보면 좀 조심스러운데 제일 안타까운 게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너무 자녀에 대해서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애가 심지어 성적이 올라도 에이구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니? 정말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을 텐데 사실 꾸짖는 것도요. 누가 해야 효과가 있냐면 같이 부닥거리고 있는 선생님이 꾸짖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자님들도 그렇지만 엄마가 너 이렇게 성적이 안 나니? 그러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나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 누구보다도 잘 보이고 싶은 게 우리 제자님들 부모님한테 사실은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속상한 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격려죠. 맞습니다. 믿음이고요. 여기도 그런 얘기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님들 이것도 알아두세요. 부모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러냐면요. 사실은 여러분이 자초한 게 이만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깐난쟁이에게 부모님이 뭐 기어다니고 있고 막 걷다가 넘어지고 있는 애한테 비난하나요? 아이고 내가 너 넘어질 줄 알았다 이러시나요? 안 그렇죠. 오구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분명히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처음 격려를 많이 해 주셨어요. 분명히.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격려해 주는 게 맞지만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부모님께서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드린 상처가 이만큼 크다는 건 알고 계세요. 알겠죠?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잔소리는 자꾸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 50번 문제 갑니다. 이게 좀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일단 여기 벗을 중심으로 서로 앞뒤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이다. 일단 이 정도까지는 잡았을 텐데 앞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우리 제자님들 위 주어 아니에요. 이 문장 주어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는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가 동사죠.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가 또 이것도 알아야 될 게 나왔습니다. 우리 find 찾다 먼저 생각나면 안 돼요. find는 알다나 생각하다라고 먼저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신이 있다. 됐나요? 있다, in 안에 있다 라는 그 환경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같다 그리고 혹은 다르다. 그러나 그 방식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the way가 주어입니다. 그 방식이.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방식 그리고 우리의 태도 뭘 향한 toward everything 모든 것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이 부분이요.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 다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건 이렇게만 판단해 보세요. 다 같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 내가 전부 다 관장할 수 있다.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건 그렇죠. 다 같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앞에는 다르다라고 가야 되겠죠. 즉 번역해 보면 이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고요. 다시 조금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꾸 잔소리가 오늘 많네요.
우리가 상황은 다 다르다고요. 제가 마음 먹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제 알다시피 쌤이 영어 강의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입시까지 전부 다 강의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댓글이나 상담 요청을 받아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진짜 수억만 가지도 넘어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뭐 또 심지어 가정 환경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가장 최근에는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하셔가지고요. 내지는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해서요.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해서 미안한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들 수능은 여러분들 상황 같은 거 이해 안 해줍니다. 되게 냉정한 소리 같겠지만 여러분 마음 먹고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사연팔이 하지 마세요. 공부에 왜 사연팔이를 하나요? 여러분이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입니다. 여러분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 힘들면 공부하세요. 공부가 여러분을 구원케 해줄 줄은 모르는데요. 공부를 통해 여러분이 분명히 많은 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도 그 얘기예요. 상황은 다 다르지만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 어떤 친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도 맞죠. 어떤 친구는 집안 대대로 다 서울대 출신인 것도 맞죠. 상황은 다 다르는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이라거나 우리의 태도는 다 우리가 통제하에 있을 수 있다고요. 알겠나요? 공부에 사연 집어넣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사연에 허히호 하다 보면요. 네.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태도면 돼요. 앞으로 뭘 해도 괜찮은 태도입니다. 절대 공부에 사연 집어넣지 않도록. 자, 오늘은 긴 문장들이 좀 많았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